5층 건물 붕괴 사고,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후진국형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주먹구구식 이 철거 작업이 사고 원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은 철거 공사장에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막기 위한 가림막만 설치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제대로 된 안전 펜스도 안전을 책임질 감리자도 없었습니다. 그 주먹구구식 철거 작업, 무리한 철거 작업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버스 승객들을 조금이나마 지켜준 건 가로수였습니다. 그 건물이 버스를 덮칠 당시에 그 인도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가 완충작용을 해서 버스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덜 손상됐습니다. 그 때문에 버스 뒤쪽에 탔던 9명은 모두 숨졌고 앞쪽에 탔던 8명은 중상을 당했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앞에 타서 살았는데 딸이 뒤에 타서 숨졌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인데요. 네. 건물 해체, 즉 철거 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개층 초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사고 난 건물 아시다시피 5층짜리고 연면적이 1,592제곱미터니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건물 철거할게요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그 계획서를 구청에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 안전규정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감리제도 준비돼 있고요. 이걸 안 지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해체 허가가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감리자는 제대로 지정했는지 이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문 대통령도 관계기관에 그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만 지켰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또 이런 참사를 불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건설업계의 고질병이죠. 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인데요. 그 다단계 하도급이란 원청인 시공사 일감을 받은 하도급이 그 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청을 주는 방식인데 당연히 이게 불법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안전 문제는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철거 공사는 큰 돈이 안 되니까 이 수수료만 챙기고 하청을 내리는 게 이 건설업계 관행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의 작업자들은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지만 시공사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경찰이 압수수색 통해서 강제 수사 착수했으니까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옆으로 조금 옮겼더라면 이 정도 참사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정류장을 안 옮긴 겁니까? 못 옮긴 겁니까?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그 건물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건물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용 승인이 난 게 1993년 10월입니다. 내년이면 만 30년이 되는 낡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정문의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철거 시작 전에 정류장을 좀 앞이나 뒤로 좀 옮겼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그 광주시 동구는 정류장을 임시로 옮기는 안전대책, 이게 시공사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동구 측은 이제 보다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 측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때 협의해서 봐서 결정하는 겁니다. 옮기기도 하고 옮기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 거군요.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재개발 조합 측이 그 피해자와 유족 보상 등의 지원 대책 만들고 있고요. 시공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했고 광주 동구는 예비비와 재난 관리비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붕괴된 건물은 보험에 가입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가입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가입돼 있었다면 그 보험사 책임 여부는 좀 다툴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